여러분은 누군가 나에게 대놓고 말하진 않아도 말끝의 냉소와 눈빛의 비웃음을 느껴본 적 있나요? 저 사람, 날 만만하게 보나?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건가? 그 순간 고민이 된다. 그 찜찜한 기분이 온종일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그러다 결국 자신을 다독이지 않는가? 내가 너무 예민한가? 참자, 별일 아니야. 하지만 참을수록 무시가 커진다. 무례는 반복되고 존중은 점점 사라진다. 그래서 한 번 무시한 사람은 다음엔 더 세게 누른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 당신이 어차피 반격하지 않을 거라는 걸. 정약용은 조선 최고의 지식인으로 불렸지만 어릴 적 천연두를 알아 얼굴에 흉터가 남아 있었다. 눈썹이 세 개처럼 보이는 흉터여서 사람들은 그를 산미라 놀려댔다. 저기 산미 온다. 눈썹이 새신 괴물. 보통 사람이라면 평생 그 상처를 숨기며 살았을 것이다. 움츠러들고 사람들을 피하고 조롱당할까봐 두려워하며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다. 그는 스스로를 산미라 당당히 불렀다. 오히려 그 이름으로 산미자집이란 시집을 냈다. 놀림감이었던 별명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러자 놀리던 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당당한 사람은 놀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뿐이 아니다. 28세, 과거 시험에 2등으로 합격해 정조대왕의 총애를 받으며 출세가도를 달리던 그는 40세에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었다. 천주교와 연관되었다는 죄목으로 셋째 형은 참수당하고 둘째 형과 자신은 유배형을 받았다. 18년. 젊음도 명예도 가족도 모든 것이 무너진 시간이었다. 전라도 강진. 변방의 작은 마을. 마을 사람들은 죄인을 혐오했다. 죄인은 우리 마을에 머물 수 없소? 라며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절망했을 것이다.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을 비관하고 그렇게 무너졌을 것이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이제야 참다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구나. 겨우 얻은 주막집 골방. 그곳에서 그는 자신만의 원칙을 세웠다.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자신의 품격만큼은 지키겠다는 결심. 그리고 18년 동안 무려 500여 권의 책을 썼다. 죄인이었지만 그 누구도 그의 가치를 부정할 수 없었다. 오늘 정약용 선생이 전하는 지혜를 듣자.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이렇게 대응하라. 사람들은 왜 당신을 무시할까? 우리 세대는 민폐 끼치지 말라며 조심하라고 배웠다. 괜찮다고 웃어넘기고 참는 게 미덕이라 생각했다. 말끝을 흐리면 말을 끊고 웃으며 대답하면 더 무례하게 말한다. 일을 맡기고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하고 조언을 하면 그건 내가 잘 몰라서 그래 한다. 당신은 틀리지 않았고 잘못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자꾸 사람들의 말끝이 가시처럼 느껴질까?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다. 당신이 착하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착하면 손해본다고 말한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이렇다. 경계를 그리지 않는 착함은 이용당하기 쉽다. 당신은 타인을 먼저 배려해왔다. 상대가 불편해할까 조심했고 말이 지나칠까 입을 닫았다. 그 조심스러움이 미덕인 줄 알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침묵이 무시해도 되는 신호가 되어버렸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대함에 있어 몸을 낮추되 뜻을 낮추진 말라. 그는 누구보다 겸손했지만 자신의 원칙만큼은 결코 낮추지 않았다. 가난한 백성에게도 공손했고 왕에게도 당당하게 조언했다. 유배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사람들을 대할 때 비굴하지 않았다.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말했고 옳지 않은 것에는 침묵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다.
마을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가르침을 청했고 전국의 학자들이 그를 존경했다. 사람에게 말할 때는 반드시 공손하고 부드러워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로 옮길 만한 말이 없어야 한다. 정약용의 이 말은 무조건 참으라는 뜻이 아니다. 공손하되 분명하라는 뜻이다. 많은 사람이 착각한다. 친절하면 손해보고 단호하면 관계가 틀어질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경계를 허문다. 이 정도쯤이야 괜찮아. 한 번쯤은 내가 참지 뭐. 그런 말들이 쌓일수록 당신의 경계는 무너진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빈틈으로 들어온다. 가족이 당신을 하인처럼 부리고 친구는 부탁만 반복하며 직장 동료는 당신의 시간을 당연하게 빼앗는다. 심지어 모르는 사람도 당신에게 함부로 말한다. 하지만 기억하라. 당신이 허용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당신을 침범할 수 없다. 정약용도 똑같은 상황을 겪었다. 유배지 강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며 거부했다. 대문을 부수고 담장을 허물고 이 죄인은 마을에 머물 수 없다고 내쫓았다. 하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다. 그를 받아준 주막집 할머니에게 예를 다했고 좁은 방 하나도 자신의 품격을 지키는 공간으로 삼았다. 그가 지킨 건 작은 체면이 아니었다. 자기 원칙이었다. 그리고 그 원칙은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었다. 마을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그에게 가르침을 청했다. 그의 품격을 아무도 함부로 넘보지 못했다. 경계는 말이 아니라 태도다. 지키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 정약용은 결단코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말라고 했다. 동시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한 사람은 무시당한다는 현실도 알고 있었다. 나이 들면 자꾸 과거의 영광에 머문다. 내가 예전에는, 우리 때는 말이야. 나도 젊었을 땐.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의 과거에 관심이 별로 없다. 지금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만 본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제부터 이곳에서 무엇을 할까? 18년이란 긴 시간의 유배 기간. 보통 사람이라면 절망했을 시간이다. 하지만 그는 그 시간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기회로 만들었다. 목민심서 48권, 경세유표, 흠음신서, 무려 500여 권의 저서를 남겼다.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그의 학문적 가치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특히 나이가 들어간다고 절망의 상태가 아니다. 다만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지 못했을 뿐이다. 취미를 개발하고 봉사활동으로 재능 기부를 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 당신의 존재가 여전히 가치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하라. 무시를 당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참을까, 터뜨릴까? 둘 다 손해다. 참으면 속이 썩고 터뜨리면 당신만 이상한 사람이 된다. 그런데 대부분은 둘 중 하나밖에 없는 줄 안다. 그 순간 가장 먼저 잃는 것은 나다. 감정은 흔들리기 쉽다. 특히 억울하고 모욕당했을 때는 목소리부터 흔들린다. 그러면 말보다 감정이 먼저 보인다. 상대는 그 틈을 파고든다. 그리고 다시 무시한다. 그러나 정약용은 말했다. 성을 내는 것은 나를 잃는 것이다. 분노는 순간이지만 그 순간 당신이 지켜온 모든 것이 무너진다. 감정으로 맞받아치면 당신은 늘 상대의 시나리오 안에 있다. 하지만 당신의 세워진 기준으로 말하면 당신은 게임의 판을 바꾼다. 마음이 흔들렸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바라보라.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수없이 모욕을 당했다. 죄인 취급, 무시, 조롱. 하지만 그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대신 한 발 물러서서 자신의 원칙을 꺼냈다.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분노가 아닌 기준. 예를 들어 이런 상황. 나이 드셨는데 이것도 모르세요? 이럴 때 이렇게 답하라. 모르는 것과 무례한 것은 다릅니다. 짧지만 분명하다. 감정이 아닌 사실이다. 정약용은 분노하지 않았다. 대신 기록했고, 설명했고, 정리했다. 그 결과 18년 유배 속에서도 500권 가까운 책을 남겼다. 무시받는다는 감정에 힘을 쏟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품격이다. 무시를 당했을 때 우리는 상대를 탓한다. 왜 저렇게 무례하지? 도대체 예의가 없어. 그런데 정약용은 다르게 말했다. 분노는 독한 술과 같아서 내가 분노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나를 집어삼킨다. 분노에 빠지면 상대가 아니라 내가 먼저 무너진다. 정약용은 40세에 유배를 갔다. 억울했다. 천주교와 연루되었다는 누명이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을 탓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을 돌아봤다. 내가 경솔했던 건 없었나? 내 판단에 실수는 없었나? 18년 동안 그는 자신의 과거를 정리했다. 후회가 아니라 배움으로. 삶의 큰 결림돌은 결국 나 자신이다. 내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 그는 깨달았다. 타인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나는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무시를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혹시 내가 먼저 경계를 허물지 않았나? 혹시 내 태도에 문제가 있었나? 이것은 자책이 아니다. 성장이다. 내공은 쌓여낸 말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길로 자연스레 드러나는 것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자신의 내공을 쌓았다. 타인을 탓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며 그 결과 그는 조선 최고의 학자가 되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무시를 당했을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하지만 자책하지는 마라. 고쳐야 할 것은 고치며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이다. 물러난다고 평화를 얻는 건 아니다. 참는다고 품격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다. 때로는 말로써 당당히 맞서야 한다. 무례한 사람은 침묵을 약점이라 여기고 웃음을 동이라고 착각한다. 그래서 정약용은 말했다. 웃음의 문으로 온갖 복이 들어온다. 그러나 그 웃음은 비굴한 미소가 아니라 품이 있는 미소여야 한다. 그는 유배지에서 죄인 취급을 받았지만 당당히 말했고 공손하게 지적했으며 웃으며 기준을 세웠다. 그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들을 가치는 있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로 상대의 언어를 막고 자신의 지혜를 전했다. 말은 검이 아니라 경계이다. 선은 말로 그어야 한다. 무례한 말에 침묵으로 응수하면 그 말이 당신의 위치가 된다. 정약용은 스스로를 낮추되 뜻은 결코 낮추지 않았다. 정약용은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한다라고 말했다. 가슴 속에 분노가 일더라도 입 밖에 나오는 말은 품격이어야 한다. 그래야 그 말이 당신을 지킨다. 오늘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하라. 저한테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은 좀 심하신 것 같습니다. 농담이시겠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정약용처럼 웃되 말의 날은 감추지 마라. 웃는 얼굴에도 기준은 살아있어야 한다.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아무리 당당하게 말해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 말은 공허하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본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선비로 살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을 비관하며 자포자기한 삶을 사는 대신 그는 유배지를 감옥이 아닌 기회로 삼았다. 어른은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아이는 말로 행동을 변명한다. 정약용은 이런저런 변명 대신 행동으로
그의 말을 증명했다. 좁은 주막집 골방에서 그는 책을 썼다. 18년 동안 500여 권의 책을 남겼다.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그 누구도 그의 가치를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말하지 않았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매일 조용히 책을 한자 한자 뜻을 새겨가며 정독하고 깨달은 생각이나 아이디어들을 바로 꼼꼼하게 메모하며 중요한 구절은 옮겨 적어 자신의 생각으로 정리하는 독서법을 따랐다. 그는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었다. 유배지 강진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농사짓는 법을 연구하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기록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무시당했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다만 그 가치를 보여주지 못했을 뿐이다. 정약용은 스스로 인격을 갈고 닦으면 단정한 사람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았다. 대신 매일 조용히 자신을 갈고 닦았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러자 사람들이 먼저 그를 찾아왔다. 죄인의 방 앞에 배움을 청하는 이들이 줄을 섰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어떤 사람은 가까울수록 함부로 대한다. 무심한 말, 무례한 태도들. 그래도 가족인데 하며 참지만 마음은 점점 메말라간다. 가까이 할수록 상처만 남는 인연이라면 그 관계엔 거리가 필요하다. 끊을 수 있는 사람이면 몰라도 가족이나 친한 친구라면 현명한 거리두기를 할 필요가 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봄과 겨울이 모두 계절이듯 살아가며 겪었던 고통과 고난 또한 나를 이루는 것이다. 그는 자신을 유배 보낸 이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시 가까이 하지도 않았다. 복수 대신 자신을 성장시키고 분노 대신 품격을 택했다. 18년 유배 동안 그는 자신을 해친 사람들과 편지를 주고받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악담도 남기지 않았다. 대신 강진에서 만난 제자들, 학문을 나누는 벗들과 깊은 관계를 맺었다. 정약용은 매일 자신을 돌아봤다. 분노, 수치, 원망. 그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다. 글을 쓰고 제자를 가르치고 백성을 위한 책을 엮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 한 말은 신중했는가? 행동은 올바랐는가?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잡았는가? 이렇게 매일 자신을 갈고 닦았다. 그러자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마음에서부터 그를 존경하기 시작했다. 가족이 당신을 무시한다면? 명절엔 인사하되 일상에서는 거리를 두라. 친구가 선을 넘는다면? 모임은 참석하되 깊은 속마음은 나누지 마라. 관계는 거리가 아니라 균형이다. 적당한 거리를 둠으로써 당신은 상처 대신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우리는 자꾸 무시하는 사람에게 신경 쓴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인정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할까? 하지만 그럴수록 정작 중요한 사람들을 놓친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자신을 배척한 마을 사람들에게 매달리지 않았다. 대신 자신을 찾아온 제자들에게 집중했다. 황상, 이항래, 윤종심. 이들은 죄인의 제자가 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그를 찾아왔다. 정약용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쳤다. 학문, 인생, 도리. 정약용은 사람을 대할 때나 학문을 할 때 항상 올곧은 마음을 가지어야 한다라고 가르쳤다. 그 결과 제자들은 조선 최고의 학자가 되었다. 그들이 스승의 학문을 세상에 전했다. 무시하는 한 사람보다 존중하는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 당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 당신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알아봐주는 사람에게 집중하라. 서로가 더 크고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다. 정약용은
40세에 유배를 떠나 18년을 강진에서 살았다. 벼슬도 명예도 잃었지만 그 좁은 초당에서 500권의 책을 썼다. 그가 나이 들어가면서 쓴 글은 젊은 시절의 글보다 더 깊고 단단했다. 늙음은 쇠퇴가 아니라 깊이를 더했다. 57세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멈추지 않았다. 여전히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죽기 6일 전까지도 붓을 놓지 않았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담담했다. 죽는다는 것은 아침에 생겼다가 없어지는 버섯처럼 덧없는 것이다. 생각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생활하면서 더욱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우리는 나이 들며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나 같은 늙은이가 뭘. 하지만 다사는 반대로 생각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갈고 닦고 내면의 힘을 쌓아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말한다. 내공은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길로 드러나는 것이다. 주름이 늘어도 걸음이 느려져도 당신의 말과 표정이 부드럽고 단단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지금부터라도 조용히 책을 읽고 마음을 단정히 다스리고 당신만의 기준을 세워라. 그 기준이 당신을 존중하게 만든다. 그리고 누군가 말할 것이다. 저분은 나이 드실수록 더 깊어지신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100년 뒤 성인을 기다려도 미혹됨이 없다. 자신의 호를 사암이라 지으며 남긴 말이다. 사암은 초막에서 기다린다는 뜻이다. 지금 이 시대가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100년 후 다음 시대는 자신의 가치를 알아볼 것이라는 믿음의 말이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지금 현실이 되어 있다. 그는 억울한 유배 속에서도 스스로의 품격을 잃지 않았고 세상의 무시 속에서도 끝내 존중을 얻어냈다.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다. 무시받고 오해받고 지워지는 날들이 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단단한 태도로 자신을 지켜낸다면 그 시간은 반드시 당신만의 품격으로 돌아온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그것은 당신의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다. 다만 그들이 당신의 가치를 아직 모를 뿐이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라.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당신의 기준을 지켜라. 말로써 당당히 맞서고 행동으로 증명하라. 무시하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지 말고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라.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마라. 정약용은 죽기 6일 전까지도 붓을 놓지 않았다. 그의 삶 전체가 하나의 대답이었다. 무시받지 않는 삶은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나 자신의 품격에서 시작된다. 누구도 당신을 무시할 수 없다.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당신만의 삶을 짓기 시작하라. 100년 후에도 기억될 삶을 오늘부터 살아가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한마디를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